네,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지금 시각이 오후 7시 30분입니다. 일요일이죠. 자, 여러분들 하루 마무리를 잘해야죠. 그죠? 자, 오늘 이제 내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사실 이 그동안 이어진 사실 중에 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죠. 사실 주말 동안에 나왔던 이슈들 중에서 아마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고 보셨습니까? 이영자 씨 나와서 사실 이 초전도 현상에 대한 부분도 다뤘어요.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뜨겁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우리는 이 부분을 다룰 때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고, 그리고 화요일에 이제 주주총회가 돼 있죠. 사실 이 신성 ST도 역시나, 예, 맞아요. 월요일 날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사내이사로 후보군으로 이제 안착하는 구본상 씨, 이 부분이 초전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게 제 예상대로 상승을 줬고, 그리고 신성델타테크는, 예, 이 조정을 보였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하나일 겁니다. 과거와 똑같이 이제 이루어질 텐데요. 요 부분에 있었던 부분, 그죠? 이때가 바로 신성 ST의 상장권을 이끌어낸 날이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어떤 걸 알게 되면 되냐면요. 과거와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손실 중인 분들도 힘내십시오. 왜? 신성 일렉트로닉의 상장권을 분명히 이끌어낼 거니까요. 자,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들 쥐타짜 안교수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이라는 뜻으로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화요일에 주주총회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룰진 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자, 그러면 그래도 우린 기본기에 충실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자, 신성델타테크. 자, 뭐 LK99, PC4소스 다 좋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초전도 현상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쉽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마이너스 297도 환경에서는 공중부양하는 물질이 있더라. 저항값이 0이 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우주선을 우리가 타게 되면 어떻습니까? 물건과 사람이 공중부양을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중력값을 0으로 줄인 거죠. 이와 같은 동일한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저는 긍정론자도 부정론자가 또 아닙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투자라고 성공적인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일어날 건지 다 말씀드릴 거니까. 자, 그러면 초전도 현상이 쓰이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우리 자기부상 열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음극과 음극, 양극과 양극의 밀어내는 성질을 이용해서 표면을 요만큼 떼서 훅 하다가 가죠. KTX보다 엄청 빠르잖아요. 이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의 확장성을 조금 부여하게 되면 롯데타워 올라갈 때 우리 한번 타보셨습니까? 엘리베이터? 보통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이 롯데타워의 엘리베이터는 중력의 값을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후 올라갑니다. 약간의 진공 상태가 발생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초전도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초전도 현상이란 건 놀라운 건 맞습니다. 진위 여부는 저는 진위 여부는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반도체, 2차 전지, 전력, 바이오 모든 부분에서 이 놀라운 거예요. 왜? 반도체라는 부분은 자, 둥그런 원판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웨이퍼라고 합니다. 근데 수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버리는 부분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 저항값이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이걸 쉽게 말하면 돼지 한 마리 잡게 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이 한정돼 있죠. 이걸 우리가 돼지를 잡을 때 수율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2차 전지는 어떠냐? 2차 전지도 배터리의 통이 양극과 음극을 오가면서 충전을 해요. 근데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전기차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자, 요 부분이 만일에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서 저항값을 0으로 만들게 되면 2차 전지 부분에서도 맞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전기차를 한 번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 부분이죠. 자, 중앙집중발전소에서 지역발전소 그리고 집으로 이렇게 흘려보내죠. 중간에 저항값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맞아요. 전력을 보냈을 때 쭉 보내면 손실이 있어서 100을 다 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저항값을 0으로 만들게 되면 100을 쐈는데 100을 다 받을 수 있죠. 여름에 우리가 이제 그 정부에서 전기 걱정하지 마세요. 전부 다 우리가 커버시킬 수 있어요 라고 했다가 안 되면 갑자기 공무원들한테 야 온도 올려라 라고 하죠. 이게 없을 수도 있다. 놀라운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종목을 다룰 때 첫 번째 다뤄야 될 부분은 하나죠. 초전도 현상에 대한 부분에 맞아요. 이 부분을 기단이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우리는 이 과거의 LK99라는 부분에서 초점을 얻고 그리고 어떤 흐름을 보인다? 나라마다 국가마다에서 기단이다 했을 때 주가 상승률이 가장 화려했고 실질적으로 진위 여부에서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폭락을 했죠. 근데 신성 ST의 상장권을 이끌어내면서 주가를 급등시켰죠. 그죠? 자, 이 부분을 공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제가 모르는데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자, 중요한 부분 하나입니다.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이때 진위 여부를 판단했을 때 어떠한 종목이 올랐을까요? 맞습니다.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영상을 진행하기 전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죠.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 시험 문제 나왔던 거에서 약간 변형시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우리 샘플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LK99 샘플 제작 본격 착수. 핵심 재료 황산납을 확보했다. 근데 이 부분 보시게 되면 수급이 어려워서 2주 이상 걸립니다. 8월과 9월에 있었던 이슈가 바로 이거죠. 결국은 이때 이 황산납에 대한 부분이 계속 강조됐던 부분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 진위 여부가 나왔나요? 안 나왔죠. LK99에서 황을 섞은 물질인 PC4 소스 이 부분을 김현탑 박사가 시연을 했죠. 진위 여부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자, 주가 폭이 한 번에 이렇게 다이렉트로 갈 수 있을까요? 아무런 재료 없이? 안 되겠죠? 뭘 등장시킵니까? 정확하십니다. 황산납 관련주는 분명히 이 이벤트가 끝났을 때 과거처럼 두세 배, 정확히 말하면 2.8배가 급등할 거예요. 자, 1번 모르시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번 주주총회, 그죠? 화요일에 어떤 걸 공개할 거냐 말씀드린다고 했죠. 맞아요. 이 황산납 관련주 하나를 비상장 기업을 인수한다고 할 거예요. 왜? 계속 진행은 할 거니까. 근데 비상장 기업인데 이 비상장 기업에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분명 똑같이 움직이겠죠. 진위 여부가 나왔을 때. 그리고 미리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인생의 선배님들 이런 부분들이 잘 인식이 안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요 부분, 이 부분은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일단 영상을 진행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볼을 차면 안 되죠. 한 명의 나고자도 없는 그런 주식시장을 꿈꿉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 금전을 요구하는 미친놈의 유튜버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볼을 차면 안 된다. 그리고 피해 사례들 자꾸 제가 보고받으면서 자, 저 하나라도 나고자가 없는 그런 시장 그리고 이런 거에 휘말리지 않는 그런 분들이 생겨야 된다라는 뜻으로 제가 하고는 있는데 쉽지는 않네요. 그래도 저는 선의의 기운을 시장에 발산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달려나가겠습니다. 자, PC포소스 황업체 한 곳입니다. 과거처럼 분명히 급등이 나와요. 적어도 과거에 2.8배 올랐으니까 이번에도 적어도 2배 이상은 기사화시키면서 점점점점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 폰입니다. 자,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황산납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지금 손실 중인 분들도 이 부분을 가지고 분명히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손실폭을 축소하고 수익 구간까지 발생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에서 자, 반드시 황산납 받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뭐 금전을 요구하는 그 반 미친놈들 때문에 제가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절대로. 자, 그러면 당신은 요 부분이나 요 부분까지 다 알 수 있었다는 겁니까? 라는 거죠. 자,
지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저는 아까 배터리 통에 대한 규모 2차 전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전기차가 없다. 얘는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이다. 자, 주주총회에서 저 앞뒤 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주총회에서 황산납 관련주 한 개를 등장시킬 거예요. 황산납. 예, 인수한다고 나올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서 제가 이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엔캠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전액이란 종목인데 갑자기 초당 조치 이야기하는데 이상한 말 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생희 선배님들. 자, 요 부분이에요. 그죠? 요 부분에서 똑같이 일러드리는데 주가 모양 똑같죠? 얘는 전액이거든요. 2차 한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전기차가 없어서 전액 중요성. 제가 이 두 종목을 이야기했었어요. 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꽤나 오래됐죠. 41,150원의 영상을 찍었던 건데 최저점에서 주식을 사는 방법. 여러분들 제2의 신성델타 테크가 나와도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제가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거를 교과서처럼 이따 보내드릴 거니까 이거 보세요. 안녕하세요. 주식타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1월 1일 연휴죠. 연휴에 영상을 찍었어요. 9시 50분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신정 연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사실 이 종목에 대한 부분 과거에 어떤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했었고 지금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어떠할 것인가.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좀 힘들어하실 겁니다. 자, 뭐 김현탁 교수 관련한 부분도 지금 시장에서 지금 초전도체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이론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자, 이때 긍정과 부정이 하나씩 나오는데 뭔가 이상합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려요. 이거 세력들이라는 애들이 쉽게 말해서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산업군이 발달돼 있네요. 자,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발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을 만드는 애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5, 6월 달에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 전지 모든 종목들이 급등을 했죠. 그렇죠? 근데 움직이지 못했던 애들이죠. 자, 근데 오늘은 조금 호재성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호재성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볼게요. 자, 부분을 하나입니다. 배터리를 감싸는 통을 만든다라는 거죠. 이 통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의 수요가 감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서울에서 자, 이거 우리 보면서 느끼는 건 뭐예요? 이때 잡아낼 수 있었죠? 1월 1일. 그죠? 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에서. 그죠? 제가 이 종목은 제일 잘할 겁니다. 제가 자산운용사에 있었을 때도 이 관련된 과거에 2차지 배터리 통, 가전제품 만드는 애들인데 이 종목에 대한 대표이사하고도 제가 친분이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CF 마찬가지로. 자, 요 부분. 이 부분에 잡아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석배에서 오는 거 알았을까요? 몰라요. 근데 시장에서는 배터리 통에 대한 규모,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전기차가 없어서 전액이 필요하고 배터리 통. 자, 이게 바로 세력들은 잡아요. 이석배 교수 등장시키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업평역단 만드는 거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니에요. 저는 긍정론자 부정론자 아닙니다.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해서 영상 찍고 있고요. 이상한데 휘말리지 않고 사기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자, 그죠? 자, 그러면 자, 선수들은 산업군이 발달됐네. 이런 신호가 나오네. 배터리 통에 대한 규모. 세력들 등장시키죠. 김현탁 교수 초청받은 게 아니니까 미국 밀리와키로 보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 억 주면 가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접근해라. 그죠? 그리고 요 부분에 접근할 수 없을까? 이건 피할 수 없을까? 이건 취할 수 없을까? 신성 ST의 상장권을 이끌어내는 이날처럼 모든 힘을 동원해서 황산납 관련주로 했다. 나중에 질러 넣을 수 없을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화요일 있을 주주총회에서 나오는 그 부분도 우리가 황산납 관련주를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당신은 맞췄습니까? 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이 부분에 진짜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하면서 영상 찍고 있는 겁니다. 진심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82,500원 급락을 했을 때도 잡아낼 수 있는 방법. 여러분 큰 부자 되기 위해서. 자, 화요일 긴급 분석 당일하라는 속임수다. 세력들은 반드시 이렇게 들어옵니다. 라고 하죠. 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주가의 훼손이 좀 일어났죠.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용하면 여러분들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자, 이때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가? 그죠? 자, 잘 보세요.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행여나 누군가는 이 부분에서 손실 구간에서 보유한 종목 그런 분들이 계시겠다 생각을 해서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렸어요. 12월 28일 41,000원의 매수 라운드 피겨 7만원 배터리통에 대한 이슈 관련 초전도체 관련 부분 테마는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했죠. 7만원에 한번 끌어내자. 그죠? 왜? LK99의 잔여물이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 부분에 큰 기회가 올 겁니다. 그죠? 한번 정리하지만 결국은 LK9에서 진화된 물질. 그죠? 이 부분이죠. 7만원. 1월 30일 CC에서 한가로 인한 매도 및 과거 지분법. 이익. 임원진 매도와 동일합니다. 이때 자요. 이때 갔을 때 차지할 수 이거 다 보내드릴게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식 나눔인데 미친놈들이 이거 돈 요구하는 놈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 미친놈들한테 하지 말라는 뜻의 내가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이 부분에서도 하한가 1월 30일 날 갔을 때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큰 기회가 왔다. 받아먹자. 왜? 산업군이 유지됐고 3월 4일까지 미국 물리학회. 이 부분은 향해져 있기 때문에. 그죠?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개인 폰이에요. 진심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자, 신성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만일에 여러분들 황산납 관련주만 그냥 나는 그것만 해서 손실폭 줄이고 나중에 주시장 떠달랍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낙오자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황산납이라고 보내시고 자, 신성이라고 보내주세요. 제가 문자를 통해서 분명히 타점에 대한 부분 다 알려드릴 거고 자, 그 다음 마지막 요 부분에서는 고점에 팔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자, 봅시다. 자, 이때 영상이죠. 2주 전에. 자, 제가 몸이 안 좋았어요. 쾌유를 봅니다. 자, 이 썸네일 보세요. 긴급 거래 정지는 반드시 이 신호 발생되는데 내일 이 가격 오면 단기 매도하고요. 이 신호 발생 시 추가 매수하죠. 자, 봅시다. 통해서 저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임정현 씨의 매도 그리고 구자 자, 중요한 부분만 봅시다. 이때죠. 2월 20일이죠. 신규 매수를 접근할 타이밍은 아니다. 왜냐하면 신규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다. 상당 부분 가까워지고 있죠. 일정이. 그쵸? 자, 그러면 지금의 이 부분에 대한 임원진들의 매도를 통해서 저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오케이. 자, 가까워지니까 신규하지 말자. 그죠? 올 때까지 와 있다. 임원진들의 매도를 동반한다. 영상에 포함을 시켰죠. 자, 이때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 이 부분에서는 분명 3월 4일 이전에 똑같은 흐름을 반복적으로 이어나고 있다는 거는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인다. 관련 없는 CCS. 그죠? 권영환 교수 있는 서로가 작별 인사를 나눴던 애들까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뭔가 고봉의 신호를 알린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18만 원에 보내드렸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번에도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기울어진 눈으로 해서 볼을 차지 않았으면 좋겠고 금전을 요구하는 반 미친놈의 그런 놈들 때문에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도와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궁금해 하시죠. 제가 여기서 22만 주에 통정 매매가 일어났을 때도 여러분 도와드렸어요. 자, 제가 제일 잘 알겠죠. 이때 화요일날 나올 황산납 기업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성 ST의 상장권을 이끌었지만 신성 일렉트로닉을 끄집어낼 거예요.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신성 ST의 쓸모는 월요일부로 끝납니다. 얘를 끝내요. 그리고 신성 일렉트로닉을 향후에 등장시킬 건데 그 시점이 왔을 때 밀어 넣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지금 살게요. 그러면 안 돼요. 과거에도 여기까지 끌어내린 상태에서 빵 오른다고요. 그것도 일러드릴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때 최종적으로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봅시다. 아직 매도 문자 안 나갔어요. 디지털장 교수입니다. 자, 지금 새벽이 3시 25분입니다. 신성델타테크. 자, 3월 17일이었죠. 조회수 정말 많이 달렸죠. 댓글. 다 여러분들 챙기셨죠? 자, 보세요. 자, 좋아요 300개 달렸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새벽부터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미리부터 이 종목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좀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유는 요 부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요 부분 보시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요 부분. 여기 보이시나요?
예, 3시 30분에 23만 3,375주. 동시호가에 거래됐죠. 근데 이날 거래량이 얼마죠? 맞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81만 9천 주가 거래가 되었는데, 자, 81만 주가 거래가 되었는데, 23만 3천 주, 그죠? 이게 바로 동시호가에 거래됐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창구를 보세요. JP 모건 11만 주 매도, 모건 서울 그리고 15만 주 매수, JP 모건 다시. 자, 이렇게 봅시다. 이걸 보게 되면 어떤 느낌 드세요? 아, 이거 동시호가에 의도적으로 그들이 통정 매매했다는 거죠. 이 뜻은 뭐냐면 변동성을 확대하는 구간대에 진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월요일 날 전략은 어떻게 돼요? 자, 이때 22만 주의 자전. 그죠? 정확히 이 부분의 저점에서 딱 쏘아 올리죠. 자, 얘네 통정 거래다. 88만 주에서 22만 주 거래됐다는 거는 분명히 이벤트 플레이어. 단번에 이벤트 플레이어. 근데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신성, 예, 맞아요. 델타테크 주주총회에서 다루는 건 다른 내용을 다룬다고 했어요. 황산납을 다룬다고 했어요. 그죠? 자, 주목하세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요 부분에 있었을 때 2월, 예, 맞아요. 정확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동안 핵심은 하나죠. 요 부분에서 자전거래가 있었다. 자전거래 있었을 때는 뭐예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일러드렸죠. 그죠? 실제로 영상을 찍으면서 마지막으로 자, 신선스테테크 월요일 종가 배팅 합시다. CCS 주가 훼손 대차 물량 상환 금요일 22만 주 수급 이게 이탈이 되지 않는다. 오후 2시 55분에 보내드렸어요. 다 보내드렸어요. 아직 매도 문자 나가지 않았어요. 자, 매도 문자 나갈 겁니다. 이유는 한 방에 이렇게 들어올릴 때는 수직으로 올라간다고. 근데 중요한 건 아직 그때가 아니라는 것. 이때 신성 일렉트로닉 이야기 끄집어낼 때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반드시 여러분들 자, 신성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나 보내갖고 이거 못 취하고 자, 한 번에 올라갈 수 없어요. 한 번에 올라갈 때는 이때입니다. 신성 일렉트로닉 ST 여러분. 쓸모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신성 ST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8만 4,800원이 갔을 때도 30만 원에 대한 평가액을 얻으려면 이 변동성 다 알아낼 수 있죠. 그죠? 다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접근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절차를 해야 됩니다. 다 도와드릴게요. 신성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26일 IR 내역. 자, 기관 따로 IR을 할 겁니다. 자, 26일, 예. 이 주주총회 하면서 기관들한테 OER을 할 거예요. 주주총회에서 어떤 내용을 다룬지에 대한 부분 미리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황산납 업체 한 군데.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시죠? 자, 요 부분을 모르고 피해간다고 한다면 결국은 위아래 변동성 먹지도 못하고 이것도 먹지 못하고 계속 반복적인 실수만 나와요. 점으로 갈 겁니다. 이 업체 딱 등장시키는 순간.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황산납이라고 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신성이라고 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다 일러드릴게요. 다 일러드릴게요. 금전을 요구하는 반 미친놈들 그런 애들에게 속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의도에서 그래도 1세대 펀드 매니저입니다. 56세고 인생의 선배님 얼굴 한번 뵈시죠. 자, 시장을 잇는 방법, 산업을 이해하자. 신성 델타테크 찾아내는 방법도 초전도체다 뭐다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석배 교수 등장하는 거는 세력들도 판이 열렸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전고체 에코 프로모티, 전액, 엔캠, 신성 델타테크 같이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중요한 걸 이제 발표할 건데 연기금 투자자부터 우정국 투자자가 제일 앞자리에 앉을 겁니다. 그래도 나름 가장 운용을 잘했다. 잘난 척이 아니고요. 자, 이 이론을 따르자고요. 자, 세 번째 요 부분 시장을 읽는 기술에 대한 부분도 다 이제 세미나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소강당 열어드릴게요. 수요조사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성 세미나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세미나. 자, 주위에 계신 분들도 참여를 원하신다. 아이, 돈 받는 거 무슨 돈을 받아요, 제가. 그런 근거 없는 유튜버들한테 금전 그런 거 뜯기지나 말고요. 자, 신성 세미나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아시죠? 자, 주위에 계신 분들도 시장의 큰 판을 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점과 과열에 대한 부분을 알고 산업군, 사이클 움직임 그걸 알 수 있는 투자 그런 걸 한번 해보시자고요. 예, 진짜 해보시자고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런 어떤 내용을 다루는가 그런 거 어떤 내용을 다루는가 잠시 보여드릴까요?
이런 부분입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도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 세미나라고 보내주세요. 수요 조사해야 되니까 소강당 열어드릴 테니까 아시죠? 얼굴 한번 뵈시죠. 얼굴 한번 뵈시죠, 선배님들. 아시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이런 내용을 다룹니다. 자, 맛배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큰 판을 보는 전략.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러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맨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